자, 보세요. 자, 이제 요거 쭉쭉 넘어오세요. 요건 됐습니다. 요건 필요 없고, 중요한 것만 합시다. 중요한 것만. 자, 감가 수정입니다.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감가 수정.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 내용이 있다면 빼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감가 수정이란 대상 물건의 제조다 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를 고려하여 제조다 원가에서 빼서 구한다 라는 소리입니다. 자, 이쪽 보세요. 자, 얼마나 쉬운지 볼게요. 감가 요인은 세 가지예요. 뭐다?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알겠다. 물리적 감가는 뭔데요? 시간의 경과. 기능적 감가는 뭔데요? 설계가 구식인 거. 맞죠? 그리고 마지막 경제적 감가는 우리 집 옆에 뭐다? 안 좋은 것들이 들어왔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죠? 이렇게 가보세요. 자, 쭉 넘어오세요. 이제 괜찮아. 잠시만요. 자, 감가수정과 감가상각 차이. 우리 감가수정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감가수정은 감정평가할 때 쓰는 거고, 기준 시점에서 산정하고 제조원가 가지고 노는 거고, 경제적 내용 요소가 체크다. 그리고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를 다 고려한다라는 소리입니다. 감가상각은 됐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지나갈 때 요약집에서. 이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이쪽으로 와 보세요. 감가상각은 뭐라고? 취득 원가에 대한 비용 배분의 개념이고, 감가수정은 제조다 원가를 기초로 적정한다. 감가수정은 관찰 감가를 인정하지만 감가상각은 관찰 감가 인정하지 않는다. 감가수정에서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됐죠? 감가수정과 관련된 내용 연수는 뭐다? 경제적 내용 연수를 의미한다라는 소리입니다. 감가수정 방법의 별표, 그리고 직접법의 별표, 내용연수법에서 정액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무슨 말이고 하니? 감가수정 방법에는 직접 감가수정 방법이 있고, 내용연수법이라는 것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감가된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보세요. 정액법은 일정 액씩 감가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50만 원씩 이렇게 쓰세요. 정액법은 뭐다? 특정 금액씩 매년 감가된다는 소리입니다. 됐죠? 두 번째, 정률법은 특정 비율만큼 감가된다는 소리입니다. 위에 보다 마이너스 5%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뭐가 어려워? 됐죠? 상황 기본 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연수법은 세 가지예요. 정액법, 정율법, 상환, 기금법. 관찰감가법은 감정평가사가 직접 가서 보고 감정평가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감정평가사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수가 있겠고요. 분해법은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으로 나눈 뒤에 각각 분해해서 감정평가하고 다시 합치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들어만 놓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뭐가 중요하다? 내용연수법이 가장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정액법 기준으로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여기에 별표 2개. 별표 2개 해주세요. 별표 2개 해주세요. 이렇게 써 있으니까는 절대 못 구할 것 같죠? 이제 와보세요. 자, 감가 수정. 무슨 법? 정액법 기준. 자,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감가 수정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조달 원가에서 빼세요. 잔존 가치를 빼주세요. 나눠주세요. 내용 연수로요. 무슨 내용 연수? 경제적 내용 연수로 나누시고 마지막마다 경과 연수로 곱해주시면 됩니다. 끝. 여기 다예요. 혼란스러워 할 필요 없어요. 잘 보세요. 자, 제조달 원가에서 뭐 뺐다고? 처음에 잔존 가치 뺐다고. 맞죠? 뭘로 나눴다고? 경제적 내용 연수로 나누었다고. 마지막 곱했다고. 몇 년 지났는데 몇 년 지났는데로 곱했다. 끝. 이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이게 얼마나 쉬운 거냐면 진짜 제가 이거 틀려오신 분들도 마음이 많이 아파요. 자, 이제 보세요. 제조도 원가 어디 있어요? 앞에서 구했죠? 그쵸? 앞에서 구했어요. 그래서 뭐다? 미리 구해졌다. 미리 구함. 잔존가치 지문에서 줘요. 경쟁내용수 지문에서 줘요. 경과연수 지문에 나와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몇 년 지났는데 지문에 나와 있다고요. 웃잖아 지금. 이거는 확인은 해야 돼요. 왜? 그냥 안 주거든. 2016년에 얼마였다. 2018년에 다시 만들 때 얼마냐. 몇 년 지났어요? 2년 지났다. 그럼 잘 보세요. 우리는 지문에 있는 걸 그냥 땡겨만 쓰면 된다니까. 시간 때문에 고민하죠. 왜 고민해요? 시간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지. 왜? 지문에 다 나와 있는데 그걸 왜 고민하는 거야 도대체. 다 나와 있다니까요. 우리는 구하는 게 제조달 원가밖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뭐다? 구하는 게 제조달 원가밖에 없다고요. 되셨나요?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쭉쭉 넘어오세요. 정률법. 얘는 기계나 기구에 나오는 겁니다. 시험 문제가 지문에 다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그게 뭔지 몰라. 가슴이 아파요, 진짜. 그래서 이거 하나만 체크해 주세요. 적산가의 두 번째 체크. 자, 35회 시험 동안 딱 한 번 나왔어요. 정율법 시험 문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조달 원가 1억이다. 제조달 원가 얼마? 1억이에요. 오케이? 제조달 원가 1억이었어요. 자, 그리고 전년 대비 잔가율이 70%였어요. 몇 년 지났냐고요? 2년 지났어요. 1억 곱하기 70% 두 번. 1억 곱하기 0.7에 두 번이죠. 77에 49. 얼마? 4,900만 원 끝. 7 곱하기 7은 할 줄 알죠? 77에 얼마? 49. 이게 35회 동안 딱 한 번 나왔던 정율법 계산 문제였었어요. 제조동가 얼마? 1억. 전년 대비 잔가율이 얼마라고요? 70%라고요. 70% 다른 말로 하면 얼마? 0.7이죠. 77에 49. 이거 얼마? 0.49. 1억 곱하기 0.49. 답 얼마? 4,900만 원. 이런 걸 문제로 내고 있다니까? 이걸 왜 틀려서 오는 거예요, 도대체? 지문에 답이 있는데. 자, 그럼 좀 보세요. 상황기법, 이건 됐습니다. 이건 광산에 쓰는 거니까 됐고. 우리는 계산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자, 이쪽 와보세요. 자, 문제 잠깐만 보고 올게요. 자, 이쪽으로 넘어가 보시죠. 467페이지 밑에. 자, 얼마나 웃긴지 볼게요. 잔존 가치가 10%인 경우에 적산가액 요거 구할게요. 요것만 구할게요, 요것만. 자, 사용 승인일 언제? 2016년 9월 20일. 얼마 들었다고? 3억 들었다고. 됐죠? 몇 년 지났어요? 경과연수 몇 년? 2년. 됐죠? 자, 잘 보세요. 제 조달 원가에서 뭐 뺀다? 감가 수정액을 빼서 뭐 구하는 거다? 적산 가액을 구하면 됩니다. 됐죠? 제조달 원가 구해봅시다. 얼마나 쉬운지 봅시다. 2016년 9월 21일 날 얼마 들었다고? 3억 들었다고. 맞죠? 공사비 1년에 얼마씩? 5%씩 곱하기 얼마? 1.05에 몇 년 지났어요? 2년. 됐죠? 3억 곱하기 이거 아까 그거 아니에요? 1.05 곱하기 1.05 얼마? 3억 3,075만 원. 한번 해보세요. 3억 곱하기 1.05 곱하기 1.05 맞아요? 3억 3,075만 원 맞죠? 자, 감가수정액 교수님 어떻게 구하는 건데요? 이제 와보세요. 얼마 쉬운지 볼게요. 이거 제조달 원가죠? 맞아요? 제조달 원가 재활용해야 돼요. 제조달 원가 뭐라고? 재활용하라고. 어디에다가? 감가수정액 구할 때. 아까 기억나요? 첫 번째 감가수정액 구할 때는 뭐다? 이거 눈에 띄는 색깔이 없나? 빨간색 할게요. 제조달 원가. 제조달 원가 얼마예요? 요거 읽으시면 되잖아. 3억 3,075만 원.
됐죠? 빼기 뭐 빼요? 잔존가치 빼면 돼요. 지문에 나와 있다 그랬죠? 얼마예요, 잔존가치? 여기 봐요. 여기 봐야지. 못 찾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못 찾아. 못 찾는 게 문제야. 지문에 나와 있는데 못 찾는 게 문제라니까? 잔존가치 얼마? 맞죠? 빼보세요, 10%. 330-7500에서 빼기 10% 해보세요. 여기서 스톱. 됐죠? 자, 나누기, 내용 연수. 지문에 나와 있다니까? 밑에 볼게요, 잠깐. 내용 연수. 반드시 경쟁 내용 연수예요. 몇 년? 50년. 나와 있잖아, 다. 이거 나와 있는데 왜 못 푸는지 모르겠어요. 나누기 얼마? 50년. 됐죠? 곱하기 몇 년 지났는데 경과연수 몇 년 지났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2년. 끝. 이게 뭐예요? 감가 수정액이라고. 지문에 다 나와 있다니까. 못 찾을 뿐. 계산 문제는 아니라니까요. 제조도 한번 구하면 돼요. 한번 그게 다예요. 빼기 10% 나누기 50 곱하기 2는 얼마 나와요? 아니, 감가수정액 얼마 나오냐고. 얼마 나와요? 1,190만 7천원 나와요. 맞아요? 이제 와봐. 1,190만 7천원 이렇게 나온다고요. 됐어요, 지금? 이거 나왔어요, 지금? 이게 안 나오면 계산기 잘못 쓴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자, 저 보세요. 이것도 연습해야 돼요. 자, 다 지우고. 330, 750000, 750, 뒤에 0 4개, 3억 3천, 075만 쳐보세요, 그냥. 330, 750000. 여러분, 나중에 중개사 되시면 계산기 칠 일이 정말 많아요. 제가 여러분 PX뱅 출신이거든요. 계산기 끝내주고 칩니다. 눈 감고 칩니다. 치웠어요, 지금? 330, 705. 자, 빼기 10%. 빼기 10%. 됐죠? 나누기 50 곱하기 2는 얼마 나와요? 1100. 맞죠? 1109만, 90만, 0만 7천 이렇게 나와요. 맞죠? 여기서 뭐 뺀다? 이거 빼시면 돼요. 빼기, 그 다음 빼기 330, 75000 해보세요. 얼마 나와요? 3억 1883만 3천 나와요. 맞죠? 83만 3천 원. 그거예요. 어디에 있었던 거? 여기 있었던 거. 됐어요, 지금? 마이너스, 당연히 마이너스 나오죠. 왜냐면은, 그걸 구하고 난 뒤에 적어 두었다가 3억 075만 원 빼야 되거든. 근데, 그럴 필요 없잖아. 제가 있는 걸로 풀자고 얘기했었잖아. 있는 걸로 풀자고 했잖아. 있는 걸로 풀자고. 요거 체크했잖아. 증거 여기 있잖아. 맞죠? 그래서 아시겠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다니까. 그러니까는, 잘 보세요. 자, 봐봐. 자, 오늘 집에 가서 연습해야 될 건 딱 한 가지예요. 자, 어떻게 연습하냐? 적산가액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구하는 거라고? 제조달 원가에서 뭐 빼는 건데? 감가 수정액을 빼는 것인데. 됐죠? 감가 수정액을 빼는 것인데, 제조달 원가는 어떻게 구했는데요? 신축 공사비에다가 곱하기 지수법일 수도 있고요. 맞죠? 변동률 적용법일 수도 있고요. 맞죠? 혹은 제곱미터당 제조달 원가일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얘는 약간 예외가 되겠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구해주고요. 감가수정 어떻게 구했는데 제조달 원가 뭐 한다고? 재활용한다고. 그래서 감가수정은 제조달 원가에서 잔존가치 빼고 내용연수 나누고 경과연수 곱해 준다고. 이거 다예요.
계산할 곳은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여기 한 군데밖에. 오케이? 됐죠? 잔존가치 지문에서 줍니다. 내용연수 지문에서 줍니다. 경과연수 지문에서 줍니다. 하지만 확인을 한 번 더 해야 되겠죠. 연도수를. 되셨나요? 저는 이 계산 문제만 계속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됐어요, 지금? 왜냐하면 계산 문제만 다 나오잖아요? 학교는 훨씬 쉬워질 거예요. 왜? 이론 설명할 필요 없거든요. 공식만 여러분한테 계속 쓰라고 외우게 시키고 계산 문제만 계속 풀면 돼요. 그럼 학교는 무조건 만점 나와요. 이게 훨씬 쉽죠. 이론 문제 쭉 하는 것보다. 왜? 이거 하나만 알면은 이거 계산 문제 뭐가 나와도 다 맞출 수 있어요. 왜? 지문 줍니다. 지문 줍니다. 지문 줍니다. 못 찾아서 그렇죠. 그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볼 줄 알면 훨씬 쉽다니까. 제조동과에서 못 빼다. 감각정 뺀다. 제조동과 어떻게 구하는데? 신축, 공사비에서 지수 나오면 지수법, 변동률 나오면 변동률 적용법. 혹시나 제곱미터 당 나오면 연면적으로 나눠 주어라. 됐죠? 감가수정 어떻게 구하는 건데요? 제조달 원가에서 잔존가치 빼고 내용연수 나누고 경과연수 곱해서 구한다. 끝. 이게 다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문제가 너무 어려운 계산 문제래요. 실제로도 감정평가에서 가장 어려운 계산 문제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복하시면 돼요. 됐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와보세요. 크기 비교는 요거 하나만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얘는 뭐 나중에 더 볼 거니까. 자, 정액법은 항상 가운데. 우리 균형의 수호자가 항상 있기 때문에 반가워요. 정액법은 가운데, 정액법은 가운데. 요것만 보시면 돼요. 자, 감가액이 많이 빠지는 건 정률법, 남은 평가액이 큰 것은 상환기금법. 요 반대다. 그러니까 감가액 처음에 확 많이 깎이죠. 그럼 가장 많이 남는 건 누구겠어요? 상환기금법. 됐죠? 이쪽 와보세요. 자, 처음에 가장 많이 깎이는 게 누구라고? 정율법이 가장 많이 깎인다고. 맞죠? 그럼 남은 액이 가장 적은 건 누군데요? 정율법이겠지. 그러니까 이거 되게 반대라고 아시겠죠? 오케이? 이 뜻이에요. 큰일 났네. 자, 이런 원자가 있어. 정율법은 1000만원, 정액법은 500. 상기모 100 깎여요. 맞죠? 자, 감가액이 가장 큰 건 누구? 정률법. 맞죠? 그럼 평가액 얼마? 9,000. 이거는 9,500. 얘는 뭐다? 9,900. 평가액이 가장 큰 건 누구? 상환기금법. 평가액이 가장 작은 건 누구? 정률법. 이 뜻입니다. 그래서 감가가 많이 크면 평가액은 작다라는 거. 이거 하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한번 질문 물어볼 때가 있으니까. 아시겠죠? 말씀드립니다. 자, 이쪽 오세요. 감가수정 공부에는 내용연수, 관찰감가, 분해법이 있고 내용연수법에 정액법, 정율법, 상환기금법이 있다. 액율기. 자, 정액법은 감가액이 일정하고 정율법은 감가액은 점차 체감한다는 소리입니다. 아까 우리 그거 기억나요? 저 보세요. 마이너스 5%씩. 자, 보세요. 1000만원짜리 건물이에요. 빼기 5%. 하면 얼마 나와요? 빼기 5%면 얼마 나와요? 얼마? 950만원 나오죠. 맞죠? 얼마 감가졌어요? 50만원 감가됐죠. 근데 여기서 또 빼기 5%. 2년 지났어요. 계산하기 어렵죠? 근데 50만 안 되고 얼마 된다? 45, 25. 47만 5천원. 맞나요? 맞네요. 5, 25, 4, 55니까 요거 빼는 거예요. 그럼 얼마 돼요? 900, 0, 2.5만원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그럼 잘 보세요. 정율법은 일정 비율씩 깎이지만 뭐는 감가액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점차 줄어든다. 이 뜻입니다. 됐죠? 정액법은 뭔데? 계속 마이너스 50만원씩. 아까 했죠? 정률법 뭔데? 5%씩 빠진다는 소리입니다. 자, 당연한 소리. 정율법에서의 매년 감가액은 첫 해가 가장 크고 갈수록 점차 줄어든다. 자, 저 보세요. 첫 해가 얼마? 5%니까 50만원. 둘째는 47.5만원. 셋째는 여기서의 5%니까 더 줄어들겠죠.
정율법은 매년 일정한 감가율을 곱하여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으로 점차 체감한다. 당연하겠지. 왜? 평가액이 줄어드니까. 맞죠? 상환기금법은 만료될 때 감가누계액과 복리계산의 이자분을 포함해서 내용을 본다. 이건 한번 나왔던 질문이라서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됐습니다. 자, 관찰감가법입니다. 관찰감가법. 관찰감가법이라는 것은 직접 가서 보는 거다 하는 소리입니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관찰감가법은 직접 간다. 자, 이제 보세요. 관찰감가법 장점. 평가사가 뭐한다? 상황을 직접 세밀히 관찰한다. 단점은 뭐다? 주관적 평가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이제 보세요. 관찰감가법은 평가사가 직접 관찰하여 감가액을 판정함으로 주관적일 수 있다. 맞죠? 밥 먹으면 배부르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질문 아니에요? 관찰감가법은 평가사가 직접 가서 관찰했다.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주관적 개입이 들어가서 단점일 수도 있겠네요. 자, 분해법입니다. 분해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부동산에 대한 감가 요인을 물, 기, 경으로 나눈 뒤에 감가액을 측정하고 다시 합한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자, 나머지 됐습니다. 이제 쭉쭉 넘어오시면 됩니다. 됐어요. 나머지는 요거 앞에 거 요거 기억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아까 풀었던 거 얘 10% 안 빼면 되겠네. 맞죠? 얘만 빼면 되겠네. 그죠? 아까 풀어보셨잖아. 그죠? 그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일부러 있는 걸 풀어냈던 거예요. 자, 원가법에 의한 적산가액은 뭐다? 정률법을 적용한다. 아까 이거 기억나요? 제가 문제 풀어냈던 거? 4,900만 원 나왔던 거? 자, 이제 와보세요. 2015년 9월 30일 신중공사비 얼마? 8천만 원. 지수법이에요? 변동률 적용법이에요? 제곱미터당 제조달 원가 구하는 거예요. 무슨 법? 지수법. 왜요? 여기 나와 있으니까. 맞죠? 나와 있으니까. 곱하기 얼마? 100분의 125. 이거 얼마야? 1억이죠. 8천만 원 곱하기 1.25니까. 장가율 얼마? 70%. 곱하기 얼마? 0.7. 몇 년 지났어요? 2년 경과됐네요. 제곱 얼마? 77에 49. 4,900만 원 끝. 답은 얼마? 답은 2번. 여러분, 이런 문제가 계산할 때 훨씬 더 시간이 적게 걸려요. 이론 문제 5개 지문 읽는 것보다 계산 문제 한 문제를 풀겠어, 오히려. 맞죠? 풀어보니까 그렇죠? 맞죠?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이 1억이라는 거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자릿수만 바뀌지 숫자 모양 안 바뀌죠? 77에 77이 얼마예요? 49 더하면 체크하시면 돼요. 그 답이 이거예요. 그냥 이건 볼 필요도 없어. 그냥 이건 볼 필요도 없어. 뭐 7천만 원 뭐쩌라고. 77 49잖아. 답 2번 끝.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맞죠, 여러분들? 만약 제조원가가 10억이에요. 제조원가 얼마? 10억이에요. 얼마? 4억 9천. 제조원가 100억이에요. 얼마? 49억. 77에 49. 그러니까는 10, 100, 1000, 만. 이거는 자릿수만 바뀔 뿐이지 숫자 모양은 안 바뀐다고. 죄송한데요. 저는 이 문제 봤을 때 어떻게 풀었냐면 이렇게 묶었어요. 8 곱하기 1.25. 8에 1.25. 1억이네. 맞죠? 8에 1.25는 1억이에요. 이거 계산 열심히 하시면 나와요. 얼마? 70%. 77에 49. 답 2번 끝. 푸는데 3초 걸리더라고요. 이거 확인하는데 2초 걸렸어요. 요거 확인하는데 2초 걸렸어요. 요거랑 요거 보는데 8 곱하기 1.25. 1억이네? 맞죠? 자리만 바뀌죠? 장가율 얼마? 77에 49. 답 2번 끝. 이렇게. 푸는데 몇 초? 3초. 그렇게 걸렸다고요. 됐죠? 저한테 들으시면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제 와보세요. 자, 이제 적산법이에요. 얘는 고민할 필요도 없어. 임대료를 구하는 겁니다. 적산법. 뭐다? 대상부분의 기초가액의 기대율을 곱해서 뭐다? 필요한 경비 더해서 뭐 구한다? 임대료 산정한다. 이 방법을 적산임료라고 하고 적산임료 구하는 방법은 초대는
곱하고 필요 경비는 더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시험 문제 나온 적 없습니다. 계산 문제로는. 근데 공식만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기초 가액에다가 기대 이율을 곱하고 필요 경비 더한다. 초, 대 곱하고 필요 경비 더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초대 곱하고 필요 경비 더한다. 왜요? 임대료를 산정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임대료를 산정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봐봐. 정산법은 초대는 곱하고 무엇을 경비를 더해서 임대료를 산정한다는 소리입니다. 기초가액이란 조심하셔야 돼요. 기초가액이란 적산임료를 구하는데 기초가 되는 가격을 말한다 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다예요. 자, 이쪽 와보세요. 기초가액 적산임료 구할 때 씁니다. 임대차 계약 조건을 보는 겁니다. 시장 가치는 우리 앞서서 배웠던 거예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최이호 이용을 전제로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임대료를 산정하고 싶은데, 오케이? 임대료를 산정하고 싶은데 이율을 얼마 받고 싶어요? 3%? 4%? 우린 그것을 기대 이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은 제가 문제 이렇게 내니까 다 이렇게 틀리시던데 마음이 아파요. 기초, 가액, 해당 감정평가 방법의 기초가 되는 가격을 얘기하는 거죠. 곱하기 뭐다? 기대 이율이죠. 더하기 뭐다? 필요 경비를 통해서 계산했어요. 맞죠? 제가 요거 요렇게 바꿔봤거든요. 기초 이율 곱하기 기대 가액이다 라고 내는 적이 있었어요. 사람들 다 틀려오더라고요. 기대는 가액이 아니죠. 나 얼마 받고 싶다. 몇 프로 임대료 받고 싶다. 기대 이율이라고요. 됐어요? 잘 보세요. 그럼 보세요. 이거에 대한 정의가 없어서 그래. 기대 이율이란 임대차로 제공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투입된 돈에 나 10억 넣었어요. 오케이? 돈에 뭐라고? 기대되는 임대 수익의 자본에 대한 비율이다라는 소리예요. 오케이? 나 임대료 얼마 받고 싶은데 그게 기대 이율이라고 쉽게 말하면 아시겠죠? 왜? 임대료 산정하는 거니까. 됐죠? 그래서 이는 투자 활동에 있어서의 경합관계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기대 보수율이라고 할 수 있는 기대이율은 금융시장의 이자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잘 보세요. 내가 5%로 10억 빌렸어요. 5%로 10억 빌렸다고요? 그것보다 임대 수익은 더 나와야 되겠죠. 맞죠? 맞아요? 자, 내가 10억 빌렸어요. 얼마 주고? 5% 주고. 500만 원 줘야 되죠? 내가 그것보다는 임대료가 더 많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거면 투자를 안 하지. 돈을 안 빌리지 아예. 맞죠? 그 뜻이라고요. 그래서 보세요. 기대 이율은 뭐와 관련이 있다고? 이자율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원이율은 뒤에 가서 할 거예요. 기대이율은 적산임료 구할 때 쓰는 거다. 이것만 체크. 자, 필요경비입니다. 필요경비 잠깐 넘어올게요. 필요경비. 자, 이쪽 쭉쭉 넘어서 표로 오세요. 표로 보는 게 더 편해. 자, 여기 배표. 여기 체크만 해주세요. 체크. 잘 안 나오니까. 자, 필요경비는 무엇과 구분해야 되냐면 영업경비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조심하셔야 될 거. 영업경비에 들어가는 것과 필요경비에 들어가는 것. 자, 조심하셔야 돼요. 필요경비는 감가상각비가 포함이 됩니다. 요거 하나 체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영업경비와 다 유사합니다. 공실미, 상당액 등등등 요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경비는 감가상각비가 포함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죠? 자, 저 보세요. 저 보세요. 자, 적산임료를 구하여라 라고 나왔습니다. 산만할 필요 없어요. 초, 대는 곱하고 필요경비는
더하면 되죠. 기초가액 얼마예요? 5억이네요. 기대율 얼마예요? 10%네요. 5천만 원이네요. 더하기 필요경비 얼마예요? 700만 원. 답 얼마? 5,700만 원. 답 몇 번? 5,700만 원. 답 2번. 그러니까 봐봐. 계산 문제는 이론을 아무리 열심히 배워도 문제 한 문제 풀어보면 이게 힘이 빠져야 돼요. 왜 이렇게 열심히 배웠지? 라는 생각이 들게. 맞죠? 적사님요. 뭐라고? 초, 대는 곱하고 필요경비는 더하고 끝. 기초가액 얼마? 5억. 기대율 몇 프로? 10%. 필요경비 얼마? 700만 원. 답 몇 번? 2번 끝. 이건 계산할 필요 없다니까. 뭐 구하는 건데? 임대료 구하는 거 끝. 이건 여러분 계산 쓰지 맙시다. 인간적으로. 이건 계산 쓰지 맙시다. 인간적으로. 5억에 10%는 알잖아요. 맞죠? 신기한 게 아니라 이게 진짜 계산 문제라니까요. 이걸 못 풀고 와가지고 제 속을 그렇게 썩인다니까요. 미치겠어요. 제가 진짜 답답해 죽겠어 진짜. 됐죠 지금? 이게 답니다. 적산법. 자, 비교 방식. 제일 쉬운 거 여기에다가 이거 하나만 써주세요. 다 곱한다. 와, 환장하겠다. 다 곱한다. 자, 조건 있어요. 상승이나 우세라면 1 더하기 퍼센트. 하락이나 열세가 되면 1 빼기 퍼센트. 끝. 나중에 또 문제 보면 또 허무하다 생각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이건 여러분 이론을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다 곱한다. 상승이나 우세면 1 더하기 퍼센트, 하락이나 열세면 1 빼기 퍼센트. 쓰셨죠? 자, 읽어볼게요. 거래사례 비교법이란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대상 물건의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에 대해 비교를 거쳐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계산 문제에서 옆집 거래 사례 있겠죠? 거기 곱하기 뭐 한다고? 사정 보정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옆집에 원래 우리 동네 가격이 한 10억 정도 해요. 근데 옆집이 6억에 팔렸대요. 거래사 얼마? 6억에 팔렸대요. 알고 보니 자녀한테 증여한 거예요. 이거 신뢰할 수 있어요? 신뢰할 수 없어요? 신뢰할 수 없죠? 그래서 사정 보정하는 거예요. 됐죠? 자, 두 번째, 시점 수정. 이건 뭐냐면 옆집이 6억에 거래됐는데 알고 보니 그게 15년 전 가격이었던 거예요. 그럼 얘는 사정 보정할 필요가 없겠죠. 왜? 15년 전에는 그 정도 했을 수도 있으니까. 됐죠? 그리고 가치 형성 요인 세 가지가 있죠.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끝. 됐죠? 이걸 뭐 한다고? 저보세요. 이걸 뭐 한다고? 다 곱한다고. 상승이나 우세면 더하고, 하락이나 열세면 빼서 다 곱한다. 됐어요 지금? 임대사례 비교법 마찬가지예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자, 이쪽 보세요. 공시지가 기준법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조심하실 게 있어요. 뭐다? 공시지가 옆에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으로 토지 현황에 맞게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이다라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이쪽 보세요. 자, 조심하실 게 뭐냐면 여러분들 공시지가 기준법이에요. 기준이죠. 여러분들 예전에 초등학교 때 그거 해봤어요? 선생님이 너 기준 하면 이렇게 손들죠. 기준 손들죠. 그러면은 이 기준 손든 사람은 화장실에 가고 싶어요. 움직이고 싶어요.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인정사정 봐줘요, 안 봐줘요? 안 봐주죠.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법은 뭐가 없냐면 사정 보정이 없어요. 왜? 얘가 기준이니까. 뭐가 없다고? 사정 보정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왜? 얘는 언제나 기준이 돼야 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거래사례 비교법은 옆집과 비교하는데 옆집이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잖아. 그래서 사정 보정을 해주는데 공시지가 기준법은 뭐라고?
기준이기 때문에 사정 보정이 없다고. 뭘로 나온다고? 시점 수정으로 나온다고.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시점 수정은 시점 수정이라고 안 나오고, 시점 수정은 시점 수정이 안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시점 수정이라 안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항상 지가 변동률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뭐 기간 이렇게 나와요. 기간이 이렇게 줄줄 나와요. 기간이 이렇게 줄줄 나와요. 아시겠죠? 시점 수정은 시점 수정이 안 나오고 뭐라고 나온다고? 지가 변동률이다라고 나온다고요. 그래서 여기 기간 나와. 이렇게 뭐 2016년 이렇게 나와요. 부터 2018년 이렇게 나와요. 얼마나 허무한지 봅시다. 이 문제 풀고 나면은 적어야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자, 쭉쭉 넘어서 477페이지 잠깐만 보세요. 477. 설명이 더 복잡해, 오히려. 설명을 들으면 머리가 더 아파요. 자, 477 잠깐만 보세요. 여러분들의 허무함의 끝을 보여드릴게요. 자, 공시지가 기준법이에요. 됐죠? 내가 감정평가해야 할 땅이 어디라고? A시, B구, C동 320번지의 상업지역이에요. 기준 시점 언제예요? 2021년 10월 30일이에요. 옆에 있는 비교 표준지가 얼마라고? 1,000만 원이라고요. 얼마? 제곱미터당. 됐죠? 옆에 비교 표준지 얼마? 1,000만 원. 자, 1,000만 원. 곱하기. 끝났어요. 지가 변동률 뭐죠? 시점 수정이죠. 맞죠? 사정 보정 없죠? 왜 없어요? 사정 보정 왜 없어요? 공시지가 기준법이니까. 지가 변동 상업적 얼마? 5% 올랐대요. 1 더하기 5%. 얼마? 1.05 곱하기 1.05. 됐죠? 지역 요인은 동일함. 알겠다. 신뢰할 수 있겠다. 개별 요인 비교 편집에서 가로 조건 10%세. 1 더하기 몇 프로? 10%. 얼마? 1.1. 됐죠? 환경 조건 20% 열세. 1 빼기 20% 맞죠? 1 빼기 20%. 얼마? 0.8. 다른 조건은 동일함. 그리고 그 밖에 보정치 1.5까지. 자, 그럼 보세요. 상승이니까는 더해서 곱했고, 우세니까 더해서 곱했고, 맞죠? 열세니까 빼서 곱했고, 그 밖에 보정치 있으니까 곱했다.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는 비교 방식은 설명을 듣는 것보다 문제 한 문제를 풀면 훨씬 더 쉽다니까. 자, 한번 해보죠. 1,000만 원 곱하기 1.05 곱하기 1.1 곱하기 0.8 곱하기 1.5는 1,386만 원 이렇게 나오네요. 들어오셔야 됩니다. 네. 되셨나요 지금? 오케이? 다음 몇 번? 3번. 이게 비교 방식 계산 문제의 다예요. 설명을 듣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된다니까. 이거 설명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다가 계산 문제 풀면 그제서야 위에 이론 내용 다 까먹고 아 이렇게 푸는구나 하는 겁니다. 됐어요? 자, 원점으로 돌아올게요. 원점으로. 자, 요거 원점 요거까지 설명을 잠깐 쉴 거예요.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페이지는 오신 분들은 472페이지 472 올라오세요. 472 472 자, 요거 하나 써주시면 됩니다. 요게 다예요. 비교 방식은 뭐라고? 다 곱한다고. 이게 다예요. 상승이나 우세면 1에서 %를 더해서 곱하고 하락이나 열세면 1에서 %를 빼서 곱한다. 나온 거 다 체크하고 곱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계산 문제야? 색칠 공부지. 계산 문제 같은 소리가 앉아있네. 색칠 공부. 뭐 계산 문제를 이렇게 풀고 있어. 계산 문제, 이런 거 가지고 계산 문제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됐어요, 지금? 오케이? 자, 이제 와보세요. 지금 들어도 괜찮아요. 일로 와보세요.
너무 쉬운 거야. 자, 이쪽 와보세요. 자, 우리 요 문제 한번 풀어보죠. 3번 문제. 478페이지. 잠깐만 주세요. 478. 재작년 기출 문제예요. 잘 보세요. 자, 대상 토지. 뭐라고? 일반 상업적 토지입니다. 라는 소리입니다. 됐죠? 자, 잘 보세요. 용도 지역이 뭐다? 상업지역이죠. 준주거예요? 상업지역이에요? 얘 필요 없다는 소리예요. 그럼 뭐다? 얘만 색칠하세요. 얘만 색칠. 색칠. 됐죠? 색칠 주세요. 자, 이용 상황은 상업용이에요? 주거용이에요? 상업용이죠. 뭐만? 요것만 체크하세요. 이제 끝났네요. 됐죠? 자, 공시지가 기준법 사정보정 없다. 맞죠? 일반 상업지 상업용 공시지가 얼마? 800만 원 곱하기 맞죠? 지가 변동률 요게 시점 수정이죠? 상승이죠? 더해요 빼요? 더하죠? 1.05 곱하기 1.05 됐죠?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예요. 자, 봐봐. 문제가 너무 쉬우니까는 낚시를 한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기호 1에 비해서 개별요인이 10% 우세하죠. 맞아요? 기호 1은 이거예요. 고려하면 돼요, 안 돼요? 고려하면 안 돼요. 이게 함정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기호 2번만 보시면 되죠? 기호 2번에 비해서 3% 열세암 1 빼기 3% 0.97 곱하기 얼마? 0.97 곱하기 50% 증액 보증했대요. 1.5 증액이랑 더하면 되죠? 곱하기 얼마? 1.5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800만 원 곱하기 1.05 곱하기 0.97 곱하기 1.5 얼마 나와요? 1222만 2천원 나온다. 다음 몇 번? 4번. 이걸 계산 문제로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됐죠, 여러분들? 자, 이제 한번 풀어보죠. 또 풀어보죠. 자, 와보세요. 거래사례 비교법. 감정평가해야 할 대상 토지 얼마? 120제곱미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어디? 3종 일반 주거지역. 근데 거래 사례의 땅을 가지고 왔더니 땅이 커요, 작아요? 더 작죠? 100제곱미터를 3억 원에 감정평가 받았단 소리예요. 그럼 우리는 3억 곱하기 얼마? 100분의 땅 크기 얼마인데? 120. 요게 포인트라고. 이게 뭐다? 면적 비교치. 요거 조심. 그러니까 나온 거 다 곱하시면 돼요. 어려운 게 없는 거지. 됐어요? 자, 주거지역 4% 상승. 일반 주거지역. 대상 토지는 5% 열세. 곱하기 1.04 곱하기 0.95 이게 답이에요. 얼마 나와요? 3억 5,568만 원. 4번 나오겠네요. 맞아요? 곱하기 1.2 곱하기 1.04 곱하기 0.95 얼마? 3억 5,568만. 다음 몇 번? 4번 끝. 됐죠, 여러분들? 이 문제가 여러분 매년 나와요. 근데 매년 못 맞추고 와서 계산 문제래요. 뭐라고 답을 해줘야 되겠어요? 이건 여러분 계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있는 거 색칠하고 상승이나 우세면 1에서 퍼센트 더하고요. 하락이나 열세면 1에서 빼서 있는 거 다 곱하시면 돼요.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지문에 이만큼 나와요. 이거 여러분들 문제를 옮겨 적잖아요? 그러면
지면 할당량이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계산 문제라고 못 풀고 와서 떨어졌다고 힘들어요. 제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되죠, 지금? 우리가 오늘부터 기초의 재발견 문제도 풀 거고, 기초 재발견 문제도 풀 거고, 그리고 다음 달쯤 되면은 우리 계산 문제도 함께 풀 거니까, 그때 한 번씩 보시면, 아, 감정평가 계산 문제가 이거였구나 생각이 딱 드는 순간, 한 번도 안 틀릴 거예요. 다시는 안 틀린다고 아시겠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풀어주시고요. 임대사례 비교법까지만 보고 잠깐 쉬도록 할게요. 우리 요거 30분만 더 할게요. 30분만. 30분 더 할게요. 자, 임대사례 비교법. 구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다 곱하시면 됩니다. 끝. 나온 거 다 곱하시라고요. 얘는 사례니까는 뭐 나와야 돼요? 사정보정 나와야 되겠고, 공시지가, 기, 준법은 사정보정 나오면 안 되겠네요. 그 뜻입니다. 되셨죠? 여기까지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거래사의 비교법까지 했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우리 7시부터 수익 방식으로 30분만 더 할게요. 아시겠죠? 30분 더 하고 우리 30분 하고 그 감정평가 10분 정리 그거 하고 우리 8시부터 기출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1시간만 더 주세요. 잠깐만 쉬었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쉴게요.